그러자 우리 이대학 교수님은 지금 보이질 않네요. 맞아요. 예. 이대한 교수님 지금 학회 참석 때문에 학회 맞습니까? 네. 아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김흥빈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에이, 거짓말.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의 1년 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취미는과학 보면서 네. 데프콘님이 나날이 이제 뭐 거의 과학자. 제가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유사과학자. 네, 유사과학자요. 예. 자, 그나저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감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각, 후각, 그다음에 미각, 청각, 촉각. 그러면 우리가 중요도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네. 저는 시각, 촉각, 그 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또 행복을 느껴야 되니까 미각. 미각. 저는 시각, 그다음에 청각. 왜냐면 음악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후각, 미각, 촉각. 저도 비슷한데 저는 미각보다 오히려 후각을 좀 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냄새냐 아니면 뭐 만지는 거냐. 그렇죠. 뭐 이 정도인데 후각이 대체적으로 좀 뒤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후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후각이 약간 언더독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감 중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전 세 번째 해놨잖아요. 네네. 딱 중간에 해놨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아티스트들이랑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협업이요? 예. 네. 그 냄새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네. 우리가 보통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시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길거리의 모든 걸 시각에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한번 의도적으로 냄새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그 냄새 지도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어디가 무슨 냄새가 나더라. 근데 냄새 지도를 만드니까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힘을 주는 냄새. 힘을 주는 냄새. 예. 또는 뭐 고독한 냄새. 아. 그래서 와 냄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감정을 담아주는 그 냄새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 그것도 되게 좀 일리가 있긴 있네요. 우리가 또 고향 내려갈 때 그 중간에 약간 창문 열면 그 똥냄새가 확 나잖아. 항상 그 냄새가 나야 이제 고향 쪽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생각이 들 듯이. 네. 아, 그런 또 느낌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신기한 게 사실 화학자 입장에서도 이 후각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데 결국에는 화학 물질과 분자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걸 텐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료하지가 않아요. 딱 이건 이거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 항상 관심이 있던 차에 우리나라 후각 연구의 1인자분을 기차에 모시게 됐습니다. 후각 연구의 1인자분이 나오신다고요? 네. 야, 좋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시기에 잘 나왔네요. 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저도 사실 이 후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나와주시죠. And when you touch 'em, does it really feel the same? Or are you lying there thinking about the way that is to be? I hope your jacket smells like me. 아, 반갑습니다. 야. 냄새가 난다. 1인자 냄새가 나. 그러니까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디지스트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뇌과학과의 문재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 교수님. 아니 그 후각 연구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코 쪽을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뇌과학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는 그 후각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감각기관이고요. 네. 실제 모든 것들은 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뇌과학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처리는 뇌에서 한다. 그럼 저는 그래서 향기를 뇌로 맡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뭔 냄새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자 우리 교수님은 어쩌다가 후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후각 시스템이 굉장히 기억 연구하기 좋은 그런 모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후각을 파기 시작했죠. 그럼 후각이 더 재밌어서 이제 틀으신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후각 별로 안 중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중요해요. 들으셨어요? 밖에서 다 듣고 있어요. 저는 촉각보다 후각이었어요. 넷 중에는 제가 제일 네, 맞습니다. 중간이라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만지는 것보다 후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후각 연구자로서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왜 후각이 항상 뒤냐?
저도 처음엔 그랬기 때문에 예. 서운한 것보다 이해를 합니다. 아 이해를 한다. 네, 제가 이해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안 보이고 안 들으면 바로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기처럼 정말 중요한 건 그냥 항상 저희 주변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존에 굉장히 많이 닿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각이 점점 떨어지시니까 이제 집에 뭐 가스가 새거나 불이 났을 때 아, 냄새를 위험하죠. 못 맡고 굉장히 그러네요. 위험해요. 경보 시스템이죠, 경보 시스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존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겠네요. 아주 단세포 동물서부터 사람까지 사용하고 있는 감각입니다. 네. 이제 뭐 단세포 동물이라고 보면 이제 달달한 게 있으면 다가가고 쓰면 뒤로 물러납니다. 그게 이제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후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됩니다. 상한 음식도 첫 번째 냄새로 먼저 피하게 상한 음식,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에 정말 많이 걸리셨잖아요. 다들 한 번씩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었어요. 아, 예, 예. 코로나 저도 걸렸었잖아요. 네. 이제 냄새가 한 3일차 때부터 막 안 나기 시작하는 거 답답하고. 진짜 안 나셨어요? 안 났어요. 가지고 이렇게 해도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아, 진짜로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발표가 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냄새 맡는 세포가 이제 감염이 되면 사실 뇌로 그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갈 수 있으니 걱정을 했는데 이제 집이 있으면 이제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썩어서 집이 이제 폭삭 가라앉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기둥들이 지지세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알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신경세포가 감염되는 거랑 지지세포가 감염되는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살짝 뭐 잘난 척은 아니지만 잘난 척을 하자면 이제 그걸 밝힌 사람이 제 제자입니다. 야, 지지세포가 망가져서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거를 밝혀낸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그거를 우리 교수님의 제자분께서 네, 저도 모르는 셀에 발표를 해서 내 제자니까 내가 한 거랑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큰일 나요. 야 어차피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지지세포가 망가지는 게 오히려 좀 경증인 것처럼 들리는데 기둥이 무너져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집은 끝난 거 아닙니까? 큰일이죠. 근데 이제 복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신경세포는 평생 거쳐서 재생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씨 지금 냄새 맡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재생을 계속합니다. 이제 더 좋은 거는 후각 같은 경우는 재생할 때 별다른 훈련 없이 다시 이제 원래 맡던 냄새들을 맡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청각을 잃으신 분이 요즘에 인공와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목소리로 이제 책을 한 3만 권 정도 읽어야 3만 권이요? 네, 그 정도 읽어야 이제 회복이 돼요. 네. 그러면 후각을 돌아오게 하려면 홍어를 한 3만 마리를 먹어야 돼요. 근데 네, 데프콘 씨는 이게 홍어다, 이게 홍어다 이렇게 훈련해서 그 냄새가 다시 기억이 나셨나요? 홍어 냄새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던 그 냄새인데요. 그죠? 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각은 별다른 훈련하지 않고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는 그런 복구된다. 네. 소리는 저희가 다시 훈련을 해야 되지만 아니 그나저나 왜 후각 세포는요 잘 망가지고 또 재생은 또 잘 되는 걸까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면 네. 저 안쪽에 각막으로 해서 눈 안구 쪽에 보호가 되어 있고요. 네. 피부도 보면 뭐 노출되어 있는 신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각은 우리 몸 쪽에 유일하게 공기 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뭐 먼지도 들어오고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 공격도 있고 하면 네. 이제 이것들이 빨리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괴가 결국은 다시 재생을 하지 않으면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후각신경세포들을 타고 뭐 뇌나 이런 데로 전달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이제 되면 안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감염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후각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시키는 거죠. 손절. 네, 네. 꼬리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염되기 전에 야 저쪽에서 그럼 잘라버리자 이렇게. 그럼 죽을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네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소리 져야 돼. 그리고 왜 후각은 금방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그 후각 신경세포가 그렇게 빨리 마비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빨리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피로하니까요. 아 맞네 마비. 그게 마비가 또 갑자기 기억나는 게 그 저기 어디 캠핑장을 가든 어디 가면 배가 너무 아파요. 네. 화장실을 가야 돼요. 길에서는 못 사요. 근데 그 시골에 알아.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 저기 들어가면 문 넘는 순간 아 이거 안 돼. 알아. 근데 길에서 어떻게 못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쨌건 킁킁 참으면서 일을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죠. 괜찮아지는.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후각이 마비된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인종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종에 따라서요? 네, 그런 뭐 인도 분들을 보면 이렇게 카레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냄새가 있고 카레의 종류를 나누는 냄새들이 있는데 카레의 본 냄새는 본인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냄새는 본인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카레를 200종류를 구별은 잘하는데 자기 몸에 나는 원 카레 냄새는 모릅니다. 항상 나니까 나한테. 그죠? 나한테 나는 채취는 괜찮은 거예요. 아, 후각이 재밌네요. 자, 그나저나 후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냄새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극을 하는 건 냄새니까. 도대체 냄새란 무엇입니까? 뭐 냄새라는 게 결국엔 느껴지기 전까지를 먼저 본다면 사실 화학 물질이에요, 단순하게. 화학물질. 뭐 커피면은 커피 냄새가 나는 거고 그렇죠. 빵이면 빵 냄새가 나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떤 화학 물질이 있고 또 얘가 기화돼서 날아와야지 우리 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런 분자를 잡는 걸 보통 수용체라 부르는데 근데 화학 쪽에서는 보통 정말 위험한 거 위주로만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 뭔가 구린내가 난다거나 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왜 우리가 구리게 느끼느냐. 결국 후각 세포 안에 구리 같은 게 그 우리 금속으로 쓰는 이게 원자로 몇 개가 있는데 얘가 그걸 냄새를 잡아요. 아,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특정한 위험하거나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이 분자를 잡는 곳이 있다는 아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냐는 여전히 화학에서도 미지의 영역. 신기하네. 코 안에 이미. 구리내를 구리가 잡아요? 뭐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실제 이거는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화학 물질에 이제 수용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알아볼까? 크게 이제 싸우는 두 부류가 하나는 화학물의 구조를 알아볼 것이다. 네. 그리고 한 부류는 화학물질 에너지 라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그 진동 에너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네.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디베이트가 있었고 그 1991년도에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리차드 엑셀 교수님, 린다버 교수님이 수용체가 구조를 알아본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찾아내면서 이제 지금은 화학물질이 구조를 알아본다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서 그 구조 외에도 진동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게 요즘 다시 또 냄새가 가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냄새가 진동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게 최근에 좀 밝혀지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전 듣다가 이런 진동 같은 게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미각에 있는 혀에 있는 수용체 물질이 와서 느끼잖아요. 그렇게 다 해야죠. 얘는 먹은 다음에 들어가든지 침으로 씻기든지 제거가 잘 될 거예요. 또 피부 같은 데도 뭐가 닿으면 느껴지고 이게 없어지면은 다시 사라지는데 네. 그럼 냄새 분자 코에 왔던 건 어디로 갈까? 아하. 이게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숨 증발이냐. 쉰다고 다시 나갈 리도 없고 쌓이는 건지 우리 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흡수될까요 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수용체가 몸 안 그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가지고 경우도 들어가는, 있고요.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숨을 또 코로 쉬면은 하면서 내뱉을 때 이제 뭐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콧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아 콧물로 빠져나와. 아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사실 그 후각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후각이요. 두뇌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사실 이 사람의 후각이 개보다도 후져요. 걔는 유난히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산에서 조난자도 찾아버린 애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 속에 있는 통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는 코 안에 있는 면적이 다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뇌에 가까운 바로 위쪽 부분만 일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분자 하나 정도도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걔네들은 이게 이미 레이더가 크니까. 네.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구별하는 능은 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건 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개보다는 조금 지능이 뛰어나니까 그런 일에서는 훨씬 더 개보다 나은 부분이 있죠. 저도 저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다 전체로 보고 사람의 후각이 개보다 못하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흔히 말하는 흙냄새라는 거 있거든요. 흙냄새, 예. 보통 사람들은 숲에 가서 이 냄새, 자연 냄새, 힐링 냄새 얘기하는데 그 주 성분을 보면 주로 땅에서는 그게 이제 그 방사균들이 내는 그 지오스민이라는 화합물인데요. 균들이 내는요. 예, 그 화합물인데 그게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게 그 올림픽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그 소금 한 날 들 정도, 그 정도의 지오스민만 들어가도 올림픽 수영장 200개 프로라도 우리는 그 냄새를 맡을 수 감지할 수 있어요. 있거든요. 진짜로요? 예. 아. 그러니까 이 냄새에서 특정 냄새는 인간도 개 못지않다. 못지않게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개보다 무작정 후각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런 궁금증을 실제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2007년에 그 네이처 그 뉴로사이언스에 논문이 나왔는데 사람들 한 30몇 명을 놓고 바닥에 초콜릿 향기로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길을 찾게 실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 정도는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길을 다 찾고 거기서 이제 콧구멍을 한쪽만 쓰는 경우 2개 다 쓰는 경우에 효율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도 발견돼서 생각보다 사람이 후각이 좋긴 하다라는 걸 찾기도 했었고요. 귀는 하다. 네. 그리고 저는 개가 그 사람보다 후각이 좋다라는 것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좋아졌다. 왜냐면 우리가 심하다. 그 색을 볼 때도 전자기파 이야기할 때도 예. 강아지들이 보는 세상의 색깔과 사람의 색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후각에서는 부가적인 정보만 좀만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덜 써서 그런 것뿐이지 훈련하면 좋아질 거고 사실 인간의 후각도 만만치 않게 기능할 수 있다. 눈이 있기 때문에 후각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진짜 범용적으로 키울 필요는 없었다.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후각이 좀 이렇게 퇴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처리하는 부분과 후각 처리하는 부분이 좀 겹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하는 게 더 많은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네. 냄새 쪽은 이제 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표현하기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냄새를 묘사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조향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험하는 게 그 같은 냄새를 맡고 50개 단어를 써봐라, 100개를 써봐라, 200개를 써봐라. 단어요? 네. 점점 이제 그 묘사하는 단어를 늘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냄새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맡을 수가 있는 건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텐데. 계산 내각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사람은 한 1조개 정도로 구별할 수 우리가 있어요. 일조개예요? 우리가 일조개를 맡을 수가 있다고요? 네, 야, 그렇습니다. 일조개 세상 모든 양에 일조개가 있나? 개가 안 부러운데요? 아니,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 후각 연구자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일조개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걸까? 일조개 연구하려면 후각 연구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많이 있어야죠. 혼자서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예? 예? 후최 몇? 예? 후각 최대 몇 개요?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후각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십니까? 제가 하는 연구는 뭐 후각에 관련된 건 거의 다 합니다. 다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를 MD, PhD라고 부릅니다. MD요? 네. 메디컬 닥터?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뭐든지 다 하는 과학자다. 그래서 후각은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뭘까요? 실험이 어렵습니다. 실험이 실험이. 어렵네요. 네. 어떤 식의 연구자 실험이요? 입장으로 보면 이제 가설을 세우고 네. 이제 그 가설을 실험하는 이제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
방법에서 어려움. 실험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마이크로몰짜리 네. 향을 썼다. 그럼 내일도 1마이크로몰이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빗으로 하자면 뭐 파장대를 딱 정해놓으면 저희가 그 라이트를 쓰면 이제 거의 내일도 실험할 수 있고 모레도 실험할 수 있는데 네. 오늘 향 만들어 놓으면 내일 그 향 쓰면 사실은 그 향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실험 정량화하기가 어렵고 네. 냄새를 맡으면 열이면 10명이 딴소리합니다. 주관적인 거죠. 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은 이제 사람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뇌를 빌려줘. 그럼 이제 뇌파를 찍거나 아니면 뇌 영상을 찍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뇌에서 나오는 신호로 이제 정량화를 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후각 연구가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실험 자체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쉬울 이거는 것 왜냐면 실험은 돕겠다는 실험은 쉽고 해석이랑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울 거라 보는 게 사실 1마이크로몰은 저희 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 못 맞추면은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래요?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나 다 계획은 있어요. 아 누구나군요. 누구납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실험하는 실험자한테도 몸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하는 도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실험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삼원색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후각에는 이렇게 RGB처럼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연구가 조금 쉬워질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빛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뭐 굉장히 세포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요. 이 세 가지 감지하는 거는 흑백. 이 센서가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개로 총천연색을 저희가 뇌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코 속에 그런 센서가 400개 있습니다. 아 기본 센서가 400개인 거예요? 400개요? 그러니까 그냥 센서로만 보자면 일단 400원 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극이 너무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뇌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뇌에서 처리하는 거. 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신호를 수렴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후디업을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그런 이제 SF 영화 보면 눈 크게 뜨게 하고 막 기억 뽑아내잖아요. 그게 맞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all to one으로 하나로 수렴되니까 이 하나를 잡아내면 이제 어떤 자극이었는지 거꾸로 유추해낼 수 있는데 후각은 후각은 all to all이라고 합니다. 아, 올투올. 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뇌에 다 뿌립니다. 간첩이 한 군데 딱 숨어 있으면 거기를 다 털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쫙 퍼져서 온 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뇌 영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연구가 어렵다. 네,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네. 아니 원래 기억을 연구하시다가 이제 후각을 연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억이랑 후각이랑 관계가 뭐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른가요? 뭐 후각 연구, 후각과 기억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반드시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네.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앞에 놓여 있는 마들렌이 바로 그 소재입니다. 아 마들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어느 날 이제 되게 힘든 날 이제 홍차에 마들렌 찍어 먹으면서 갑자기 옛날 고모님이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제 구워주시는 마들렌과 홍차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향으로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죠. 프로스트가 아마 향과 기억의 대표적인 것들. 그러네. 뭐 노래든 뭐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렸을 때 엄마 그럴 때 그 된장국 뭐 그런 거 냄새 뭐 김치찌개 뭐 그런 향 다 기억이. 그런데 감각이라고 하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꼭 후각만은 아닌데 왜 이거를 특정하게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서 네.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실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험이요? 좋습니다. 예, 어떤 실험이죠? 그러면 제가 향을 드리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향수 아, 예, 거기 예. 가면은 항상 그 말론말론 나오네. 가면 저거 예. 말론말론 가면 백화점 가면은 예.
하나씩 한번 넘겨서 냄새를 맡아보시죠. 아, 이거 아 궁금하네. 맡아봅시다. 무슨 향인지. 닿네. 달콤한 손이 끈적해지는 느낌이야. 다이어트 할 때는 아주 괴로운 향이네요, 이거. 참아야 되네요. 네. 첫 번째가 솜사탕이고, 아 카라멜 팝콘. 네, 카라멜 맞습니다. 팝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아 그냥 팝콘은 무조건 극장이니까. 놀이동산. 저랑 같이 갔던 그 저기 친구들, 뭐 동료들 이렇게 극장 같이 갔었던 막 그때가 딱 떠오르네요. 이성이요? 아 이성 남성 다. 네, 심야 프로. 저는 제가 제일 처음 가봤던 멀티플렉스 극장이 딱 떠오르네요. 아 그게 언제였습니까? 91년에 이제 미국 공부하러 와서 미국에서. 그때 예. 지금은 딱 그게 지금 떠오르네. 이 향이 이렇게 맡으니까. 왜냐 그때 팝콘이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큰 걸. 똑같은 팝콘 냄새인데 지금 그 멀티플렉스 이야기하시고 네. 친구들하고 갔던 극장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팝콘을 보든 팝콘을 봤다고 얘기하실 텐데 지금 향을 맡으시니까 본인들 경험 이야기를 계속 있죠. 하시게 되죠. 예, 용산 CGV 한 11시 거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그게 바로 향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구체화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그러네요. 있고 네. 이제 후각은 그 상황의 기억을 떠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시각이나 청각이 주는 기억과 다른 점입니다. 지금 맡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냄새가 우리 기억을 깨워주잖아요. 정말 이게 희미해진 기억을 휘발유를 부어서 확 끌어올려주는 이 기억의 휘발유네요, 냄새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게 향은 기억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까맣게 까먹고 있던 것들도 기억나고요. 아마 그 친구들도 그 얼굴도 기억나고 이름도 기억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맡기 시작하면서 아 생각난다. 아 젖어드네. 감상에 빠지게 네. 되고.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조향사들 분 같은 경우는 네. 그 도시에 가면 다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향수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을 맡으면 이제 그 관광했던 모든 것들이 상황이나 그런 기억, 감정들이 다 떠오르게 돼요. 야.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냄새 지도라는 거를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하셔야죠. 같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를 저희가 와 그렇게 했더니 이 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언어가 달라졌는데 네. 이제 다 이해가 됐네.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네. 야 이게 사업적으로 그렇게 지금 약간 그 무슨 월드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아예 이런 향을 일부러 싹 뿌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입구 나갈 때 그 향을 팔아버리면 대박 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그 기업 회장님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야 이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정말로. 내 거 그냥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예.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맞습니다. 딱 떠오르네. 진짜로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왜 후각은요? 이 감정적인 기억을 왜 불러 일으킬까요? 후각이라는 게. 그 냄새는 이제 후각 망울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처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정보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 두 가지 길로 통로로 가게 됩니다. 두 가지 길로 간다. 네. 두 갈래길 중 하나는 시상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시상이요. 네. 거기는 감각의 정보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모든 감각 저희가 하고 있는 오감은 모두 시상에 가서 일단 정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많이 들어보셨어요 해마라고 하는 네. 기억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후각은 다른 감각 기관과 다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편도체로 가는 편도체. 네 편도체는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주 옛날부터 공포 기억이라든지 뭐 어떤 게 무서웠다, 뭐 어떤 게 좋고 싫은 호불호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보통 네. 우리가 이제 해마는 기억의 저장소고 편도처럼 거기다 감정을 입혀주는 곳이잖아요. 네, 맥락이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각이 글로 왔다 딱 감정을 입혀주는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정을 입혀서 네. 이제 기억으로 올리기 때문에 거꾸로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투올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데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이제 향기로 하나로 해서 딱 잡아내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 실타래를 풀어내는 거죠. 근데 후각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옛날 사진을 봐도 아. 갑자기 묻혀있던 기억이나 감정이 확 나오잖아요.
그럼 시각을 통해 불러일으켜지는 거랑 후각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시각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을 이제 머릿속에 정리한 이후에 감정을 떠올립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본 거를 정리한 다음에 해마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입히기도 하지만 입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후각 같은 경우는 거의 즉각적이라고 한다면 시각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후각에서 주는 기억은 소풍 같은 기억, 시각에 주는 기억은 답사 같은 기억. 뭐 괜찮은 표현이었네. 이거. 네, 다른 감각들은 한번 필터링을 좀 하긴 하는데 후각이라는 건 바로 이제 감정용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냄새나 이런 후각이 감정이랑 관련돼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건 궁금한 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이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거나 좀 결여돼 있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후각도 좀 안 좋다거나 떨어지나? 이런 문제가 있나요?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을 때 후각이라는 게 어쨌건 그 되게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편도체를 안 그 거친다거나. 편도체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들 편도체 이상이든지 사실 그 실험은 이제 그 호주에서 그 했었던 실험이 있었는데요. 아 진짜로 했었어요? 네,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에 있는 분석표하고 네. 이제 냄새를 맡는 능력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예. 근데 사이코패스 경향이 높을수록 냄새를 못 맡습니다. 아.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네. 감지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별해내는 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 뇌로 냄새를 맡습니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사이코패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뇌가 저희랑 다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좋고 나쁜 거의 이슈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장미 냄새를 맡고 장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랑 다른 뇌 구조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 와인 향기를 맡고 막 되게 절묘하게 분석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걸 못 하잖아요. 장미인데 향을 맡고 네. 못 알아챌 정도의 분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간 문제가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냄새 못 맡는다고 사이코패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코로나 때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코패스가 생성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비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 네, 맞습니다. 충농증이라던가 그럼요. 냄새를 좀 일시적으로 못 맡는 분도 계신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업 아이템 얘기했잖아요. 아 그거 기가 막히던데 진짜. 그거 기가 막히죠. 네. 아마 뇌를 이용한 마케팅 가장 첫 번째 한 게 후각 마케팅일 겁니다. 그죠? 향기 마케팅이 첫 번째고요. 향기 마케팅. 네, 그 어떤 데 냄새 맡고 거기 다시 찾아가고 싶다. 공간이야. 그거는 이제 요즘 향 블렌딩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제 특정한 향을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어느 호텔이다. 그럼 그 호텔의 호텔 향. 시그니처 향을 만들어서 예, 비누, 수건 모든 데 다 그 향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예. 뭐 동그라미 많이 달린 그런 자동차 회사 네네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향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은 그 자동차에 입히는 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동차에 이제 안에 있을 때 뭐 시트도 있고 뭐 대시보드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향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땡땡이 향을 만듭니다. 그거의 강한 점은 뭐냐면 중고차가 돼도 그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아니 왜냐면 그 독삼사 차들이 브랜드별로 안에 들어가면 내장 이 향이 달라요 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진짜 자체적으로 디퓨저도 안에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향이 있잖아요. 이게 전략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중고차에도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그런 독삼사 차를 탈 정도면 행복한 기억이 많은 어린애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면 되게 미국에서 나왔던 이제 돌아가니까 보고에 보면 이제 막 화려하고 빨리 달리는 차 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오너가 돼가지고 네. 자기 회사 차는 옛날에 아빠 차 탑니다. 아. 그게 이제 연어가 돌아오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후각이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예요 지금.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빠랑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건 맞죠. 예.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한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마침 병원에 갔는데 당뇨더라, 암이더라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후각이 이 병을 찾아내는데 조금 사용이 되고는 있나요? 기사 본 것 같아요. 약간 후각으로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뭐좀 심각한 질병을 갖다가 네. 뭐 진단했다든지. 뭐.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아,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진짜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뜨거운 돌에 침을 뱉어보라고 해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로 병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오. 병이 생겼을 때 몸에서 변하는 냄새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몸 안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후각에 관련돼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내서 병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각광받았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분은 이제 영국의 간호사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남편한테 냄새가 나요. 약간 이제 머스크 향이에요. 그러려니 했는데 10년 뒤에 파킨슨 병으로 판정이 났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환우애들을 이제 모아서 다녔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간호사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환자들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정상인 6명하고 환자군 6명을 했는데 11명을 맞췄어요. 네. 11명. 이제 한 명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상인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8개월 뒤에 다시 불렀어. 간호사를 불러서 그분이 파킨슨으로 판정이 났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판단하기 8개월 전에 파킨슨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냄새로. 네, 그래서 몸의 피지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걸로 이제 뭐 면병으로 이렇게 피부 긁어서 파킨슨을 미리 판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간호사분이 약간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네. 거죠. 뭐 냄새로. 냄새로 찾아낸 거죠. 찾아냈다. 후속 연구로 CT만 보지 않고 정상인과 파킨슨 증상 있는 분의 그 피부 미생물을 비교해 봤다면 그 냄새의 근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보통 우리 채취하는 건 네, 미생물이니까 네. 그렇다면 뭐까지 알 수 있냐면 미리 우리가 피부 미생물 검사만 가지고도 네, 맞습니다. 조성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지금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네, 피부 이제 면봉으로 긁어서 미생물도 생성해보고 뭐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화학 물질이 있는지도 감지해보고. 두 분 MOU 하세요. MOU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뭉치면은 아 진짜 로켓 주먹 나갈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가 되게 되면 치매. 뭐 냄새를 못 맡아요. 네. 거의 100%못 맡게 됩니다. 근데 뇌가 망가지기 훨씬 전부터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보고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랜뱅크에서 뇌를 얻어서 실험해보고 또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렇다면 냄새 맡는 쪽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각신경세포에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세포들이 죽으면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겠죠. 네. 거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제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 안에서 이게 굉장히 그런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분들이 3년 내에 훨씬 치매로 넘어가는 요율이 높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죠. 아,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진단 회사랑 같이 이런 일을 개발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갈 길은 좀 멀지만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콧물 속에서 네. 이제 어떤 뭐 물질을 찾아낸다면 미리 치매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각에서도 네. 치매를 좀 예측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내신 거잖아요. 콧물에서 찾은 게 중요한 거고요. 콧물에서 찾았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저보고 코 묻은 돈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코 묻은 돈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치매에 걸리면 진짜 냄새를 아예 못 맡습니까? 못 맞습니다. 아예 못 맡아요. 네. 그래요? 알츠하이머는 100%고요. 네.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말기에 갈 때까지로 하면 90% 정도? 그리고 90%? 네, 완전 말기 되면 100%못 맞습니다. 후각을 상실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 네, 후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 후각 상실이 여기 신경세포의 문제인가요? 뇌의 문제인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이야기고 내가 냄새를 못 맡으면 치매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특징적으로 이제 냄새를 맡는 거에 이상이 생기는 건 특정 냄새부터 못 맡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피넛버터. 땅콩버터. 네, 네. 그런 거라든지 레몬 그 오렌지 향 같은 경우, 시트러스 약간 향. 시트러스 향 같은 네. 경우가 나야 되는데. 네, 안 나면 이제 병원에 이제 가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냄새는 나는데 그 냄새가 안 날 때. 고소한 향이라든가 이렇게 뭐 시트러스 향. 시트러스 향, 네. 감귤이라든지 뭐 레몬 향 이런 게 갑자기 안 난다 네. 하면은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상하면 네.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또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각으로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후각으로 진료를 한 거면 코가 망가졌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뇌가 망가져서 후각을 잃은 걸 둘 다. 따르게 알게 돼요? 정말 과학자라 예리하십니다. 야. 코로나 연구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후각신경세포 망가져도 재생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네. 뭐 감기 들어서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이상한 게 냄새 맡았던 부위, 냄새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퇴행이 되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네. 다른 분들보다 치매 테스트 같은 거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신경과 치료를 그래요? 조금 더 자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연령대는요? 요즘은 뭐 연령 없습니다. 치매가요? 네,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또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섭다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그냥 감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건 지나가니까 낫더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건 코로나는 일반적인 다른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네. 다르게 데미지를 분명히 남겼다. 냄새 맡는 통로만 이상하게 흔적을 남겼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지난 한 2, 3년 코로나 심한 이후로 생존하신 분들 위주로만 한 2, 3년 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교수님 그 약간 치매에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치매 증상이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2번씩 홍어 냄새를 맡는다든지, 예, 그러면 이라든지 또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 나는 양주요 이런 거, 그거 가끔씩 똥 따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게 유지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로 그 독일에 계시는 네. 이제 뭐 정말 메디컬 닥터면서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연구실에서 했던 걸로는 한 4가지 정도 향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맡게 되면 예, 훈련을 하게 되면 네 가지야. 네. 장미가 있고요. 장미, 유칼립투스, 네. 시트러스, 시트러스야. 클로브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4가지만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규칙적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것을 이제 늦출 수 있다는 그런 보고는 나와 있고 그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향들을 계속해서 좀 맡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향들을 맡았을 때 좀 더 감각을 깨워서 이거 무슨 향이지라는 궁금증 정도를 가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뇌도 좀 활성화가 될 네. 거고 운동을 할 거고 뭐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홍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끔. 예. 실내에다가 꽃 피는 화분, 꽃향기 맡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이후로부터 후각에 대해 많이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는 서로 또 좋은 동료나 아니면 또 주변인들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서로 교환하는 거.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 향도 맡으면서 내 어떤 뇌도 지키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집에 들어요. 주기적으로 장미꽃을 좀 사가야겠는데요. 야, 이거 난 뭐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오늘 교수님 목표가 이 후각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감각이라는 거를 알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성공입니다. 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말인데,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좀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향 같은 거는 어디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딱 뿌리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약간 호감이야.
향수라는 영화 보시면 그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궁극의 향수잖아요. 네.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향은 없습니다. 그러니 소설에 어디로?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너무 진하게 뿌리면 다 싫어하고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향수는 5명 중에 4명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향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향과 이어서 행복한 기억을 만드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 기억은 평생 가고 이제 그 냄새가 힘들 때마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사실 뭐 이 두 향, 그러니까요. 이 두 향을 맡는 순간 저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냄새를 맡으면 이제 여기에 함께 있었던 우리 과학자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네. 떠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후각을 위해 가지고 즐거운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두 분이서 MOU 하셔가지고 진짜 노벨상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향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네. 교수님한테 네. 또 셀에서 터뜨릴 만한 연구 논문을 하나 제가 꺼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후로 어쨌건 후각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코에서 갑자기 탄내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코로나 겪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에서 약간 탄내. 잠깐만, 누가 담배 피나? 담배 냄새 같은 게 가끔씩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말고. 이거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망가진 건가요? 왜 그러죠? 그 이제 환각처럼 네. 그렇게 안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안 나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탄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뭐 예를 들겠습니다. 네. 홍어 냄새였는데 네. 그게 이제 잘못 매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에서 센서는 안 망가졌는데 뇌가 이제 잠깐 이제 혼돈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돼서 이제 그렇게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정도의 농도인데 네. 이제 더 예민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스페셜하구나. 근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가끔씩 그렇게 잘 미스매치가 되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죠, 지금 뭐. 아니겠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자, 대한민국 의사는 둘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EBS 명예에 나온 의사와 안 나온 의사. 다행히 운이 좋아서 오늘 감기를 그냥 과학으로 다 끝내버릴게요. 헐랄랄랄랄. 아직도 그게 생생해가지고 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모형을 갖다가 모형을 가져오셨어요. 네,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모형을 미리 갖다 놓으셨네? 언제 들어오셨대요? 누구한테 허락받으셨지? 근데 감기는 왜 예방주사를 따로 안 맞는 거예요? 감기 백신 만들면 노벨상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장 교수님은 바이러스 만들 수 있어요?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중 바이러스는 온다. 감염내과의 살아있는 전설과 미생물계의 권위자가 함께하는 그런 또 콜라보레이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